연말을 맞아 KBS 전주방송 총국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송하진 도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도민평가는 어떨까요? 지방공항의 침체 속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5년 뒤 첫 삽을 뜹니다. 영국 현지 취재를 통해 성공 계약 요건 등을 심층 보도합니다. 전주 KCC가 최근 5연승으로 2위를 달리는 가운데 내일부터 군산에서 홈 3연전을 통해 선두도약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KBS 전주방송 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9 송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지역 정치권, 전북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북 지역의 내년 총선 구도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당 지지도 살펴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전북. 전국이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 발전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 대통령은 41.1%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당시 전북 지역의 득표율은 64.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취임 3년 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우 잘함이 29.4, 대체로 잘함이 47.8%로 긍정적 평가가 77.3%를 차지했고 대체로 못함 13.9, 매우 못함이 6.8%로 부정적 평가는 20.6%에 그쳤습니다. 시군별로는 무주, 임실, 남원에서 긍정적 평가가, 순창, 군산, 진안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과 단체도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66%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4.4, 바른미래당 2.6, 정의당 9.4, 민주평화당 2.2, 우리공화당과 민중당이 각각 0.2, 대한신당 0.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10%를 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정부 여당에 대한 전북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됐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지역에 약속한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내년 총선에서 투표할 지역구 후보의 정당과 비례대표 정당도 살펴봅니다. 안승길, 박웅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 지역구는 10석으로 19대 총선 때보다 한 석 줄었습니다. 결과는 당시 새누리당 1석, 더불어민주당 2석, 국민의당 7석으로 국민의당이 도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호남을 텃밭으로 삼았던 민주당과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들 지역구 의원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의정 활동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매우 잘함 8.5, 대체로 잘함 45.9, 긍정적 평가가 54.4%, 대체로 못함 22.6, 매우 못함 8.7%, 부정적 평가는 31.4%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지역구 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다시 뽑겠다는 응답자는 25.8%에 그쳤고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52.1%로 우세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차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응답자의 27.2%는 정당 득표율을 반영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27%는 승자 독식을 막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편하지 않는다가 16.6,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를 도입한다가 12.8%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이어서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9.3%로 나타났고 아마 투표할 것이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가 각각 8.8,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선택할 후보의 정당을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45.9%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3.0, 바른미래당 2.7, 정의당 4.1, 민주평화당 2.7, 우리공화당, 민중당 각각 0.1, 대한신당 0.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8%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9%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4.0, 바른미래당 2.1, 정의당 17.8, 민주평화당 2.4, 우리공화당 0.1, 민중당 0.2, 대한신당 0.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1.3%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정의당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보다 정당 지지 비율이 낮았고 정의당은 반대로 지역구보다 정당 지지 비율이 높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정당 득표율과 50%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20%라면 과거에는 지역구와 별개로 비례대표 전체 47석 가운데 9석만 차지할 수 있었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전체 300석 가운데 득표율을 50% 연동한 10%, 최대 30석까지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대될수록 정당마다 정당 득표율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도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진희 기자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8.4, 대체로 잘하고 있다 50.3%로 긍정적 평가가 58.7%를 차지했고 대체로 못하고 있다 22.5, 매우 못하고 있다 7%, 부정적 평가는 29.4%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김제, 무주, 부안에서 긍정적 평가가, 전주, 완주, 익산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혼자 애를 키워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저는 소득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게 나라에도 지원이 또 안 된다 그래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 10.3, 대체로 잘하고 있다 40.9%로 긍정적 평가가 51.2%, 대체로 못하고 있다 22.8, 매우 못하고 있다는 11%로 부정적 평가가 33.7%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김제, 부안, 순창에서 긍정적 평가가, 전주, 진안, 익산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사학비리 척결 의지와 생활기록부 공정성 강화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문제와 고교 상피제 도입 거부 방침에 대한 평가에서 찬반이 갈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5%입니다.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전체 질문지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네, 새만금 국제공항이 오는 2028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방 공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심층 K에서 다뤄봤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대선 때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신항만, 국제공항, 도로출도, 수송체계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습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넣어 올해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곳입니다.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습니다. 오는 2024년 첫 삽을 떠 4년 뒤 개항할 예정입니다. 항공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방 공항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적자가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 부산, 김해, 김포를 빼고 나면 대부분 그 수요가 부족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1년에 수백억의 그 운영 예산 적자를 잇고 있죠. 국토교통부가 예측한 오는 2030년 새만금 국제공항의 한 해 이용객은 78만 명. 2055년에는 1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형 국제 공항을 가는 것보다 오히려 중소도시의 어떤 중형의 어떤 국제공항을 가서 주차도 편리하고 그 대기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어떤 뭐 맛있는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즐길 수 있는 공항이면 다양한 여객 수요를 맞출 노선 확보와 이를 위한 항공사 유치도 시급합니다. 김해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2008년 에어부산이 취항하면서 여러 노선을 갖추게 됐습니다. 에어부산이 이제 지역을 베이스로 함으로써 우선은 충성 고객들, 특히나 지역민들 중에서 이제 충성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45km 떨어진 작은 도시 루턴 공항. 하루에 여객기 수백 편이 오르내리는 이곳. 여행객에겐 싼값에 유럽으로 가는 명소로 통합니다. Why using the Luton Airport? Because it was the cheapest flight, I think. To get to Tenerife this time of year, it's cheaper than Stansted. The airline flies from this airport, and it's quite cheap as well. So yeah, it's pretty convenient from where I live as well, because I live in Cambridge. 루턴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기 시작한 건 이곳에 본사를 둔 저비용 항공사 이지젯이 취항한 1995년부터입니다. 이곳 루턴 공항은 이지젯을 비롯한 저비용 항공사 여러 곳이 취항해 한 해 1,600만 명의 이용객이 오가고 있습니다. 노선이 다양해지면서 더 많은 이용객을 불러 모으는 선순환 구조가 항공 수요를 늘리고 공항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Part of the low-cost business model is about utilising the aircraft as much as they can. So 6 in the morning, 11 at night, come in, turn around very, very quickly, 25-30 minutes and get out again.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까지는 앞으로 8년. 여러 우려를 잠재울 활용 방안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군산의 한 공공 임대 아파트가 입주 예정일을 1년 반 넘기고도 공사를 끝내지 못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군산시와 해당 건설사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피해 주민들을 만나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들이 제기한 하자는 대부분 해결했고 남은 부분을 계속 보완하면서 잔여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에 꽂힌 프로농구 경기가 군산에서도 열립니다. 전주 KCC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군산 시민들을 위해 홈 경기를 마련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전주 KCC와 안양 인삼공사와의 경기. 전주 KCC는 에이스 이정현의 맹활약에 힘입어 인삼공사를 이기고 2위로 도약했습니다. 현란한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에 이은 마무리 슛까지. 최근 5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주 KCC 선수들이 군산 홈 경기를 앞두고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경기장에 시설도 열악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팬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불편함은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군산 팬들을 위해서 더 선수들이 더 스킨십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시면 선수들도 그에 맞게 잘 팬 서비스를 하도록 저도 주장으로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현재 2위인 KCC는 군산 3연전을 모두 이겨 선두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각오. 지난 2014년 이후 군산에서 열린 20경기에서 14승을 올릴 정도로 승률도 좋습니다. KCC가 그동안 군산에서는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다만 경기는 경기일 뿐이고 또 상대가 1위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로서는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농구팀 가운데 유일하게 제2연고지를 둔 전주 KCC. 큰 기업들이 빠져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에 농구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전주 에코시티에 상업시설을 짓는 민간 사업자에게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대형마트 출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내년 1월까지 이마트의 출점 의향서를 검토한 뒤 신규 개점 여부를 결정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 전주 에코시티 봉암중학교 설립안을 반려했습니다. 입주 가구가 4천여 가구에 불과해 신규 중학교 설립 기준인 최소 6천 가구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2월 열리는 중투위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고종윤 변호사는 민심은 새롭고 신선한 인물을 원하고 있다며 정읍 고창 출마를 선언했고, 같은 당 이덕춘 변호사도 젊은 정치로 전주에 희망을 열겠다며 전주 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상모 정의당 전북도당 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을 밀어달라며 남원 임실 순창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민주당이 총선 후보로 적격 판정한 것은 염치도 도덕성도 없이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런 인물군을 후보로 뛰게 하는 것은 호남의 지지도를 믿고 공천이 당선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요금 수납원 집단 해고 책임을 물어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의 총선 출마를 규탄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수납원들을 도로공사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한 인물에게 민주당이 출마 기회를 주려 한다며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 전 사장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KBS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원광대학교 교직원 1동이 1,081만 2,180원 맡기셨습니다. 명인치과에서 200만 원 기탁하셨습니다. 무주 안성면 농촌지도자회와 오성목기에서 10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북도시가스가 대한적십자사 법인단체 고액기부클럽인 RCSV에 전라북도 1호 법인으로 가입했습니다. 도시가스 김홍식 대표이사는 오늘 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 기부를 약정했습니다. RCSV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고액 모금 프로그램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한 전통시장 부근에서 59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55분쯤 전주시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